자,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6강입니다. 매수 채권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바드러움, 그 다음 기타 채권에 대한 당자 자산 2파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설명할 부분은 이제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 채권은요,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의 하층 용어인 매출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에서 이제 매출 채권의 용어가 뭐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대답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의 하층 용어가 매출 채권이라고 부르고요. 그의 반대가 뭐냐면은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뜻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채권을 자세하게 이제 보자면은 밑에 줄에 자 보시면 됩니다.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의 하층 용어입니다. 이 파트가 정말로 중요한 파트입니다. 왜냐? 외상 매출금은 많이 쓰이는 파트고요. 외상 매입금도 많이 쓰이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거래는 물건을 받기 위해서 입금 후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외상으로 처리하고 추후에 돈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만한 거래를 위해서 조건 자체를 외상으로 처리하고 추후에 돈 받는 경우를 이제 계속 거래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요. 요새는 시대가 안 좋아서 입금 후에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 그 첫 번째 거래는 그 사람의 신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외상으로 이제 처리를 해가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후에 이제 돈 받는 형식으로 많이 바꿉니다. 지금은 시대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현금 아니면은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즉시.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은 상당한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은 권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것보다는 권리에 시작을 해서 권리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로 시작해서 권리로 끝난다. 권리가 아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권리로 끝난다. 이렇게. 이게 바로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의 시작과 끝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외상 매출금부터 한번 설명해 봅시다. 외상 매출금도 이것도 끊어서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외상 매출금 한자어예요. 외상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을 못 받았다. 반대로 돈을 안 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못 받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는 사람은 돈 안 준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외상 못 받았다. 뭐 이제 옛날에는 외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술 사놓고 외상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물건 사놓고 외상 많이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돈 다 갚고 그랬죠. 그래서 외상 못 받았다. 매출 팔았다. 금은 현금입니다. 그 뭐냐면은 물건은 팔았는데 현금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물건 팔았는데 현금 못 받았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한자어를 조합하자면은 뭐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한자어를 이해하면은 쉬운데 끊어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용어를 이해하는 게 좀 상당히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이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계정 과목 중 하나입니다. 거의 한 95% 이상 볼걸요. 그래서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은 경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다. 그럼 어디에? 차변에다 기부. 근데 외상 대금을 회수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하면 대변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은 팔았는데 돈 못 받았어요. 난 권리가 있어요. 라고 하면은 내 재산에서 올라간 걸로 취급을 하고요. 돈 받았는데 나 권리 끝났어요. 라는 이제 권리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내 재산에서 내려간 걸로 그냥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권리가 생겼다 그러면은 내 재산이 올라간 걸로. 근데 돈을 받음으로써 내 재산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내 재산은 내려간 걸로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무작정 외워도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외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이제 물건을 팔고 돈을 못 받았다. 권리가 있다. 그러면은
내 재산에서 올라간 걸로 취급을 해서 차변으로 기입합니다. 근데 외상대금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돈 전화해가지고 외상대금 언제 줘요? 따위 돈 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외상대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내 재산에서 내려간 걸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변으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권리 자체가 끝났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해놨어요. 물건 팔았는데요. 아직도 못 받았는데요. 외상매출금 처리해야 돼요. 그 어디로? 물건 팔았는데 돈 못 받았다. 어디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차변으로 처리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계 연습을 보자면은 이렇게 돼요. 자, 첫 번째. JV 상사는 상품 1,000원에 판매하고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 리콜 뭐예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그러면 어디에요? 내 재산은 어떻게 올라간 걸로 취급을 함으로써 차변 대변 어디? 차변에다가 기입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매하고는 이거는 리콜 수익입니다.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뒤에 매출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익의 발생 1,000원 못 받았어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차변에다가 기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발생 그러니까 대변 처리하면 이제 여기서 현금 대신 외상이므로 아직 돈을 못 받았다는 것이다 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차변에 기입한다 라고 상세하게 적어놨으니 복습하실 때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외상으로 팔았는 거를 이제 돈을 다시 받습니다. 자, 2번입니다. 1번과 연결된 내용입니다. JB 상사는 1,000원에 판매했던 외상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해소했다. 받았다. 돈 받았다. 돈 받았다. 돈 받았으면 어디에요? 돈 들어왔죠? 어디? 차변에다가 기입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 차변에다가 처리해요. 이렇게. 내 돈 들어왔으니까. 근데 돈을 받음으로써 외상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돼요? 끝났죠? 상실된 거예요. 왜? 물건을 판매하고 돈을 못 받은 거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차변에 기록을 하고 현금과 받음의 동시에 이 권리는 어떻게 돼요? 끝났죠? 끝났어요. 그럼 어디로 보면 돼요? 대변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가 상실되었다 라고 하면은 대변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 끝났다. 그래서 이거는 내 재산에서 내려간 걸로 취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바드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봅시다. 자, 어음은 물건을 판매하고 현금 대신 어음을 받는 경우입니다. 자, 바드럼은 말 그대로예요. 그냥 어음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드럼, 어음 받았다. 그래서 이름이 바드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반대의 용어가 뭐냐면은 지급어음이에요. 이거는 이제 부채입니다. 어음을 누가 발행해 주냐? 판매하는 사람이 발행해 주냐? No. 아니에요. 왜?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은 물건을 판매했으면은 나 뭐 받길 원해요? 현금 받길 원하는 거죠. 그렇죠. 현금 받길 원하지만 어음을 받는다? 이런 이제 표정이 나와요. 진짜로. 어음 받았다. 그 표정이 나와요. 현금 줄 마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어음을 처음 받는 회사들은 당황하기 진짜 그지 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어음 받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돈이 지연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대신 어음을 받는 거고 똑같이 이거는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 재산으로 올라간 걸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고 현금 대신 어음 받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속 증서에 해당되고 그래서 어음은 이제 종류가 다른데 30일짜리, 60일짜리, 90일짜리, 120일짜리, 180일짜리 1년짜리도 있습니다. 심지어 1년짜리 잘 안 해주려고 할걸요 은행에서.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이제 어음을 받으면은 단점이 뭐냐면은 어음을 받는 경우에 즉시 현금화가 안 돼요, 사실. 좀 되는데요? 이거는 실무에서 되는데 원래는 원래 원칙은 안 돼요. 원칙은 안 돼. 기다려야 돼. 원래 원칙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이 기간 내에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원칙은 그래도 원칙입니다. 저 실무자인데요.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실무자하고 얘기가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원칙은 현금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급한 자금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팩토링 거래가 이제 존재를 해요. 엄할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가능한 이점도 있습니다. 저 가능한데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팩토링 거래에 대한 설명이고, 원래 원칙은 어음 받으면 사실상 기다려야 돼요. 말 약속 증서니까 나는 30일 이내에 돈 줄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우리 약속 증서의 목적이. 근데 그거 못 기다리면 뭐 하면 돼요? 현금 주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돼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음은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차변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죠. 내 재산 올라간 걸로 처리하고 어음을 회수했다라고 하면은 권리가 끝나니까 대변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음을 받으면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차변, 어음을 이제 없애버리면은 대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받을 어음은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설명이 정말로 깁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면은 좀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받을 어음은 좀 좀 천천히 보면서 한번 이해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건을 팔고 어음을 받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차변을 처리해요. 그리고 이제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현금 등을 이렇게 이제 수령을 함으로써 이제 권리 자체가 상실하게 돼요. 이제 이거는 내 재산에 내려간 걸로 처리하죠. 그래서 이때는 대변을 처리해요. 이것도 똑같고. 근데 약간 요 나머지 3개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약간 좀 특수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밑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받음으로써 권리가 끝난 게 아니고 어음의 교환을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밑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제 물건 팔고 어음 받은 거는 차변, 그 다음에 어음 만기가 돼서 현금 받고 권리 끝났다라고 하면은 대변, 이 부분만 먼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통상적으로 외상대금을 어음으로 받는 경우. 자, 이거는 이제 흔한 이제 있는 거래 중 하나예요. 그래서 JB 상사는 외상으로 처리했던 1,000원은 어음으로 수령합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처리를 하였던이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현금 대신 어음으로 수령을 함으로써 외상 매출금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권리 자체가 어떻게 돼요? 권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권리가 상실되었다. 어디로 입력하면 돼요? 대변에다가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외상 매출금 대변으로 처리합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권리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대변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현금 대신 뭐 받았어요? 어음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새로운 권리가 이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차변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하나 보내고 새로운 권리가 하나 생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흔히 있는 거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봅시다. 어음이 이제 만기가 된 경우예요. 첫 번째는 이제 판매하고 이제 어음으로 이제 받았죠. 그래서 권리가 생겼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어음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수수료를 포함해서 대금 자체를 받는 경우.
자, 볼까요? 자, JB 상사는 어음으로 받았던 1,000원은 만기가 되어 수수료 1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금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였다. 보통예금을 입금했다는 거는 뭐예요? 내 돈 받았다 라는 뜻이 되죠. 내 돈 들어왔어요. 어디에요? 차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을 하고, 자, 어음으로 받았던 1,000원은 어떻게 돼요? 만기가 돼요 라고 돼 있죠. 만기되었다는 거는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는 내 재산이 올라간 걸로 보고 차변을 처리한다고 했었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끝나는 거는 더 이상의 나는 권리 자체가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내 재산이 내려간 걸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대변으로 처리한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차변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돈 받았으니까 얼마? 수수료 100원 제외하고 돈 받았죠. 1,000원에서 100원 빼면 얼마? 900원. 이거고. 그 다음에 수수료 있죠.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비용입니다. 비용으로 처리한 거고. 그럼 받을 수 있는 권리 끝났으니 얼마? 받으러 온 대변으로 해서 1,000원만큼 처리하시면 돼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은 차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끝나면은 대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으로 처리한 거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반드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이 내용입니다. 이 아까 어음의 만기라고 했었죠. 만기로 했을 때 이제 수수료가 아까 들어왔었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음의 만기로 인한 만기 수수료는요, 차변의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은행의 용역 수수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행을 이용을 해서 돈을 받으니까 그 수수료 빼고 돈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나중에 하겠지만 어음이 만기 이전에 할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기 이전에 할인한 경우에는 이 할인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건 수수료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어쩌서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뒤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어음의 할인입니다. 중요합니다. 할인은 정말 중요하죠. 자, 어음의 할인은 회사가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은행, 캐피탈에 넘겨줍니다. 어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함으로써 보통예금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어음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함으로써 보통예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거는 만기 전 할인이에요. 만기 전 할인이고 급전이 필요할 때 요청합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그래서 어음은 권리 자체가 상실하기 때문에 대변으로 처리합니다. 대변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왔죠? 그럼 뭘로 처리하면 돼요? 차변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에 따른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실무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이거는 실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모든 어음이 100% 다 할인해 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회계관리 2급에 수업 목적이면 사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실무자에서 들으면은 모든 어음이 100%다 할인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할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심사를 거칩니다. 부실채권인지 아닌지, 부실채권 여부도 이제 따져요. 부실채권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특히 어음을 이제 받는 것 치고는 탄탄한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심사 다 거쳐갑니다. 그래서 심사를 다 거치면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됩니다. 그래서 100% 다 할인해 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음이 할인하는 경우 어음 입장에서는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하여 대변을 처리합니다. 자, 여기 있죠. 어음 권리 상실 대변.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입금되어서 차변을 처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수수료가 들어가요. 은행 수수료, 할인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약 1% 정도 대상이 됩니다. 2천만원에 1%, 20만원 정도는 빠진다 생각하면 돼요. 약 1%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냐? 이 할인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아니라고 했었죠. 수수료 비용이 아닌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매출 채권 처분 이익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매출 채권 처분했는데 손실이에요. 왜냐? 우리는 그 수수료 금액 빼고 돈 받는 거죠. 선이자 개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거래냐? 팩토링 거래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 만기 전 할인, 급전이 필요해서 만기 전 할인,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음은 권리 상실입니다. 그 대변이고요. 그 다음 돈 받으면서 차변, 그거에 따른 할인 수수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8글자입니다. 그래서 8글자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수료 비용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대화는 이렇게 되죠. 기업, 어음 할인하려고요. 은행, 어음 주시면은 심사 후에 할인 수수료 제외하고 입금해 드릴게요. 라고 했죠. 입금은 차변. 할인 수수료는 뭐예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이죠. 그래서 이제 보고 감사합니다. 입금 부탁드릴게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할인되고 어떤 거는 할인 안 되는지, 할인 안 되는 건 전화 옵니다. 이거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쿨하게 넘기면 돼요. 이거 안 된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쿨하게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음의 이제 할인은 이제 그림으로 이제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어음의 할인은 아까 위에 대화랑 똑같아요. 똑같이 채권자는 이제 어음을 받았죠. 그래서 급전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 이 뜻인 거예요. 오늘 나가야 될 자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급전이 필요한데, 그래서 은행에다가 이제 어음 할인 요청을 해요. 이거 할인 좀요라고 이제 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전부 다 내다 던지는 거예요. 특히 종이어음은 직접 가야 되고요. 전자어음은 이제 은행에다가 요청을 하면 됩니다. 요청하면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 그까지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자금적으로 해봤는데 직접 해본 적은 없고, 할인은 제가 이제 본 적은 있죠.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할인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캐피탈까지 갑니다. 종이어음 캐피탈까지 다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받고 심사를 거쳐요. 심사를 거쳐서 이거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할인한 후에 이제 승인한 후에 입금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입금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 빼야 돼요? 수수료 빼고 입금해 줍니다. 근데 수수료 차감한 후에 입금하는데 나중에 이거 분기 대조할 때 은근히 헷갈릴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인한 후에 승인한 후에 입금되고, 어음은 권리 상실되니까 대변으로 처리하면 되죠. 분기 처리할 때 이렇게 돼요. 아이고, 다시. 자, 대변으로 처리하면 돼요. 근데 그래요. 뭐 은행과의 거래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제 흐름이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채무자 입장이 어떻게 돼요? 할인 통보해요? 하는 순간 난 돈 안 줘도 된다 이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할인 통보 안 합니다. 채무자한테 어음 발행하는 거를 할인 통보 안 해요. 왜냐? 그 돈이 만기가 됐을 때는 은행에다가 입금해 줘야 되거든요. 은행에다 입금 꼭 해줘야 됩니다. 그냥 해줘요. 은행도 자선사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어음 발행했는 거는 만기 됐을 때 은행에다가 만기일까지 입금해 주면 됩니다. 안 해주면 뭐예요? 부도예요. 그래서 할인 통보는 안 해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 뒷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대학교 수업이나 고등학교 수업은요, 고등학교 수업은 그 뒷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고등학교 수업은요, 야, 너희들 이거 외워래. 뭐 이런 의미예요. 야, 너희들 이거 다 외워라. 왜 다 외우면 된다. 외우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만 하지, 그거에 따른 실무적인 얘기는 고3에서는 이제 회계 실무라는 개정 과목이 있는데, 그까지 설명을 안 해요. 책에서도. 그래서 안 해줘요. 그리고 실무자 출신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거의. 그러니까 교원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실무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대학교 교수님들도 그 뒷이야기 설명 안 합니다. 왜냐?
연구 휴가를 간다고 해도 다른 기업에 뭐 간다고 해도 다른 기업 간다고 해도 전부 다 뭐 공기업 이런 데 가거든요, 주로. 그래서 이런 경험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설명 못하는 것도 많고 논문 위주로 쓰시다 보니까 설명 못하는 것도 많죠. 그래서 실무자한테만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이야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뒷이야기는 아마 안 적었을 거예요. 회의관리 2급에서. 맞네. 뒷이야기 안 적었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뒷이야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할인회가 대금을 수령을 했죠.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안 줬을 때 어떻게 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실무 얘기입니다. 넘어가도 돼요, 이거는. 자, 실무에서는요. 저도 예전에 제가 옆에 있는 직원한테 들어봤어요. 어음을 할인받으면은 매입자에서 돈을 입금해 줘요. 이러니까 입금해 줘야 된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인받으면은 만약 입금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래 물어봤어요. 이거를 물어봤을 때 제가 진짜 이거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이거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니까 본래 어음 할인은 그 매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문제에서 매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본래 실무에서는 차입으로 봐요. 차입 거래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할인을 해줬을 때 리스크가 따릅니다. 이거는 왜냐 채무자의 리스크가 달라요. 전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 어음이 만기날 됐을 때 입금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로 입금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음이 만기가 됐을 때 입금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입금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우리가 어음 할인을 받았잖아요. 돈 받았잖아요. 다시 뱉어야 됩니다. 다시 그 돈 뱉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쪽에서 입금을 안 해줬을 때는 우리가 다시 그 돈을 뱉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차입입니다. 차입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채무자가 이 어음에 대한 만기일자까지 지급 안 했으면은 할인받았던 채권자가 다시 그 돈을 다시 뱉어내야 됩니다. 진짜로 뱉어내야 돼요. 그래서 은행에 연락 옵니다. 돈 뱉어내라고 무조건. 그래서 이거는 매각거래가 아니고 차입거래 위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달라요. 이거는 뒤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실무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진짜로 입금 안 해줬다 이러면은 이 채무자는 부도가 됩니다. 그 부도원과 수표로 처리해야 돼요. 돈 다 뱉고 부도원과 수표를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뭐 진짜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 뒤에 입금해 준 거 있거든요. 그때는 부도원과 수표가 해지가 됩니다. 이때는 다시 그 돈을 돌려받아요. 그래서 이제 채무자가 만기가 돼서 돈을 안 주면은 어음을 할인받은 사람은 다시 그 돈을 뱉고 채무자가 다시 그 돈을 입금해 주면은 다시 은행 쪽에서 그 돈만큼 다시 돌려받습니다. 이게 바로 어음의 할인입니다. 할인의 뒷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실무자이신 분들은 좀 공감하시겠지만 실무자가 아니신 분들은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매각거래가 아니고 차익거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은행에 돈을 빌려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어음을 담보로 해서 받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음의 할인이라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뒷이야기는 솔직히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실무자가 아니면은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잘 이해 안 되시면은 한번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은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글을 한번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음을 할인했을 때 분계 처리를 한번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할인입니다. 할인은 할인 수수료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만기 전 할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영지 상사에 받은 어음 1,000원이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신한은행에 할인을 합니다. 수수료 500원 제외하고 보통예금으로 수령합니다. 돈을 받은 거는 뭐였죠? 내 돈 들어왔죠? 뭐예요? 차변으로 기록을 한다 라고 돼 있고
수수료 500원을 제외하고 돈 받은 거예요. 그럼 실제로 돈 받은 금액은 얼마? 955만 건 돈 받은 거죠. 근데 이때 수수료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만기 전 할인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만기 전 할인이고, 만약에 만기일 당일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 과목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뭘로 처리하면 돼요?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됐어요? 은행에 넘겨줌으로써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다가 처리해 주시면 돼요. 권리가 있는 건 차변, 권리가 끝난 건 대변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밑에 이제 또 적었어요. 참고. 할인한 후에 채무자는 정상적으로 입금을 해야 되며, 할인 이후에 만기가 되었다로 미리 할인한 후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만기가 되어도 그 대금 수령은 할 수 없습니다. 이중으로 만든 셈이 되는 거죠. 그거 안 돼요, 그거는. 자, 3-4번. 자, 어음의 배서 양도 및 배서 양수입니다. 이거 은근히 많이 써요, 이것도. 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재수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금 대신 어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음의 배서 양도 배서 양수인데, 배서는 그냥 이제 어음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고, 양도는 뭐냐면은 주다라는 뜻이에요. 양수는 뭐예요?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환어음이라고 부릅니다. 환어음 거래라고 좀 부르긴 하는데, 이거는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설명할게요. 자, 배서 그냥 어음으로 그냥 해석하면 돼요. 나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양도는 주는 거, 양수는 받는 거의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지면은 뭐냐면은 어음의 배서 양도는 현금 대신 받은 어음을 주다는 뜻이고, 배서 양수는 현금 대신 받은 어음을, 그러니까 상대편이죠. 상대편에 받은 어음을 받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고 구입함으로써 현금 대신 타회사에 어음을 받거나 주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현금을 이제 대신 이제 어음으로 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금을 지급 수령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돈 주는 거 대신 어음으로 주는 거. 그 다음에 돈 받는 거 대신 상대방의 어음을 받는 거고. 약간 좀 현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어음은 배서양도와 배서양수하는 경우 거래처 입력 시 상대 거래처 입력하는 게 아닌 어음을 발행한 회사로 입력함에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봤을 때 물건을 구입받아 보관 중인 양도한 어음은 대변에다가 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물건 샀어요. 물건을 구입을 했죠. 물건 구입했는데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대금 지급하고 싶은데 이 회사가 좀 싸가지도 없고 재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받은 어음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음에 대한 권리가 상실하기 때문에 대변에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배서양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놨던 어음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어음은 내 손 떠났으니까 대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 자체가 상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판매하고 이제 상대사로부터 받는 어음이에요. 이때는 차변에 받으러 어음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물건을 판매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의미가 좀 달라요. 현금 대신 어음으로 받는 경우, 이것도 받으러 어음 맞죠? 받으러 어음인데 이거는 이제 상대 거래처랑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근데 이거는 타 거래처명으로 어음을 수령하는 경우에요. 똑같이 받으러 어음 차변에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거래처명을 좀 다르게 적어야 되는 거죠.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일반적인 경우고 밑에 거는 배서양수하는 경우, 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실무자 대화는 이제 이렇게 돼요.
기업 1, 기업 2로 이제 제가 한번 작성해 봤거든요. 실제 제가 이제 대화했던 내용 근거로 만들어 봤어요. 기업 1. 물건을 매입했는데 결제 어떻게 합니까? 다음 달까지 결제해주면 돼요. 현금 주시면 더 좋고요. 돈이 없는데요? 받아놓은 어음으로 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서양도가 되는 거죠. 배서양도기 때문에 그러면은 받을 어음은 어디로 처리돼요? 권리 끝났으니까 대변에 처리하면 돼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주로 이제 현금 대신 어음 주는 곳은 좀 진짜 싸가지 없고 재수 없고 그런 데서 이제 어음으로 좀 주는 경우가 좀 많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재수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로 도와주시면 됩니다. 진짜 돈 없어서 어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순환 해가지고 작성을 했는 거고 대화의 흐름은 이렇게 해서 장부 처리한다 라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배서양도란 배서양수에 대한 거래를 한번 볼까요? 자, 1번. 자, 봅시다. JB 상사는 요원 상사에게 상품 1,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받아 보관 중인 이원 상사의 어음을 배서양도합니다. 배서양도한 뜻은 뭐냐면은 현금 대신 받은 어음으로 주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권리 자체가 어떻게 돼요?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다가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상품은 구입했으니까 내 재산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으로 처리하는 거고 차변에 그럼 대변에는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을 주는 거니까 권리 자체가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대변으로 처리를 하되 거래처는 이원 상사꼴로 해줘야 됩니다. 요원 상사로 하면 안 되고 어음의 이름에 적혀진 이원 상사 이름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배서양도의 어음 방식이고요. 이때 배서양도하고 배서양수는 수수료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음을 교환을 한 거기 때문에 환원 거래가 돼요. 그래서 수수료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JB 상사는 요원 상사에게 상품 1,000원을 판매하고 대금은 이런 상사 어음 1,000원을 배서양수합니다. 배서양수는 이제 상대방 어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처리합니다. 권리가 있는 건 차변이고요. 권리가 끝난 건 대변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막상 해보시면은 헷갈리다가 아마 확실히 배우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출했죠? 그 상품 매출도 처리합니다. 수익의 발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배서 양수니까 권리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받을 어음 차변에다가 처리합니다. 근데 거래처는 누구로 하면 돼요? 요원 상사로 하면 안 되고 어음의 이름에 적혀진 이런 상사 이름으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참고로 보시면은 이거 꼭 읽어주시고요. 배서양도 및 배서양수는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양수함으로써 수수료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는 만기하고 할인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할인은 수수료 비용 대신 매출채권 처분 손실 아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꼭 주의하면서 꼭 한번 분기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음의 부도입니다. 제일 하기 싫은 파트가 부도 파트인데 제일 설명하기가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전 부도라는 이 용어는 정말로 안 좋아합니다. 요새는 부도가 많이 일어나요. 진짜로. 그래서 용어는 이렇습니다. 어음의 만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못해서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도원가 수표 해가지고 차변에다가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 부도가 아니에요. 완전 부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확정어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도원가 수표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은 최종 부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도는 경과 시기를 보는데 경과 시기가 6개월까지 지켜봅니다. 그래서 6개월 넘어가서 거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최종 부도로 이제 판정을 해요. 그래서
받으러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해서 자산의 감소 대변에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3원 상사라고 쳐요. 800만원. 만기가 지금 1월 28일이니까 2025년 1월 28일이에요. 촬영 일자입니다. 1월 28일 촬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마침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1월 28일인데 만기가 됐어요. 2025년 1월 28일이에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입금이 돼 안 돼요? 입금이 안 돼 있어요. 입금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2025년 1월 29일부터 부도가 발생합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나서 입금되는 경우는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하루 이틀 정도는 기대를 보는데 3일 이상 지나가면 이거는 진짜 부도로 봅니다. 그래서 받으러 오면 이제 만기가 지났음에도 못 받기 때문에 권리 자체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대변에다가 처리해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새로운 권리를 하나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부도, 어음, 과수표입니다. 부도, 어음, 과수표. 과는 뭐예요? 과는 뭐예요? 조사어죠. 조사어기 때문에 과는 어음 플러스 수표가 부도나는 경우예요. 여러분들 그 최근에 뉴스에 장영자 사건 있죠? 장영자 사건 중에서 그 제5공화국일 때 그 어음 사기건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유명한 일화고 지금도 또 어음 사기 또 해가지고 또 구속됐죠. 대단합니다. 그분 어음 사기라는 게 그 부분에서 이 부도가 난 사건이 이거예요. 1980년대 제5공화국 때입니다. 이거 진짜 유명해요. 드라마 제5공화국 보면은 장영자 사건 그 진짜 상세하게 다룹니다. 제4공화국에도 나와요. 드라마에서. 그래서 장영자 사건이 있는데 이걸로 해서 어음이 발생했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음 플러스 수표를 부도인데 이거는 확정 부도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대손으로 처리합니다. 대손으로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확정 부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여지간히 짜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음부도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제시라는 내용은 별로 오래 끌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정도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음에 대한 설명의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음 실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요새 종이엄 이제 얘기가 실무자 측에서는 종이엄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이제 어음을 안 다뤄본 지가 오래되다 보니 이제 제가 있는 이제 회사에서는 어음을 안 다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폐지됐다고 사실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엄은 거의 안 쓰이고 전자엄만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전자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실제 AT 자격 시험에서 제가 전자음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했는 거를 들고 왔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어음으로 이제 하는 한번 읽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이거는 실무자니까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다른 파트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읽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하자면은 이게 어음인데 우리전자 기아는요. 이거는 이제 어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음 수령자고 그 다음에 00420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전자어음 번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극기일 이거는 만기일. 그 다음에 발행일은 어음에 발행한 날. 그래서 이거는 대략 4개월 아니다 8월 9월 10월 11월 11월 1월 거의 6개월짜리 어음이에요. 이거는 6개월짜리 어음이고 지급지는 국민은행, 강남지점, 그 다음 발행지 주소, 그 다음에 발행회사, 이거는 지급어음.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한 자, 그러니까 어음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음을 읽는 방법은 이렇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이어음. 종이어음은 거의 쓰고 있진 않아요. 요새는 거의 다 전자어음입니다. 그래서 종이어음 쓰는 데는 0.1%도 안 돼요. 아예 폐지됐다 얘기가 있었는데 폐지됐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어음은 이제 설명이 이제 끝났으면은 이제 우리는 마지막 파트인 기타 채권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타 채권에 대한 설명은 총 5가지. 선급금, 가지급금, 미소금, 소모품, 현금, 가부족 5가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현금과 관련이 있는 계정 과목이 당좌 자산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도 쓰는 계정 과목들인데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선급금 자 한번 볼까요? 한자어입니다. 선, 먼저, 급, 지급,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급한 현금. 그러니까 물건을 사기 전, 그러니까 물건을 사기 전 미리 지급한 현금이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을 구입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것이 선급금이라 한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입 전 계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지됐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선수금이죠.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선급금은 자산이며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파기시켜버리면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돌려받을 수 없을 때는 자손실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물건을 구입하기 전 계약금은 이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급금인 차변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 구입에 성공을 할 때는 이제 계약금에 대한 권리는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처리하냐? 대변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권리가 있는 건 차변, 권리가 끝난 건 대변입니다. 그러니까 받으러 온가 똑같은 권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계 연습을 자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볼게요. 8월 9일 상품을 30만원에 구입하기로 합니다. 자, 이거 거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거래 없죠. 이 거래 없습니다. 이 재산 증감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구입하기 전 3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선급하였다. 돈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돈 나갔죠. 계약금을 지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약금을 줬으니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권리 있다 어디? 차변으로 기재하면 되죠.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으로 처리하고요. 돈 나갔으면은 대변입니다. 그래서 대변에다가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2번 한번 볼까요? 예제 2번에 보시면은 상품 30만원에 구입하고 8월 9일에 지급한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8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자, 30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 재산이 이제 구입을 한 거니 올라가야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 30만원 차변에다가 처리합니다. 내 재산이 올랐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선급금 3만원 어떻게 돼요? 아, 금액 잘못 적었네. 자, 죄송합니다. 저 좀 수정할게요. 3만원인데 이제 1,000원 내었네. 자, 그래서 이제 선급금 어떻게 돼요? 구매에 성공했으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매에 성공을 했고 권리 자체가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다가 처리하시면 돼요. 권리가 있는 건 차변, 권리 끝난 건 대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8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돈 줬어요? 안 줬어요? 돈 안 줬어요. 돈 안 줬어요는 어디예요? 차변에서 대변이었어요? 그렇죠. 대변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부채죠. 부채의 증가.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차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끝난 건 대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요 한자어예요. 말 그대로 가짜는 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계산, 가결산, 그 다음에 이런 의미가 있죠. 가라로 시작하는 게 이제 임시라는 뜻이고 현금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은 임시 현금을 주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내역이 없는 사항에 그러니까 내역이 없는 사항에
현금을 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빙이 없는데 현금 줬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지급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자어입니다. 가지급금의 반대어가 뭐냐면은 가수금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받았는데 그 내역이 없는 거. 이게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가 출장 가기 전에 현금 주는 거. 이제 의미가 대표적이고요. 회계관리 2급에서는 그냥 이제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안 적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가지급금은 임시 계정 과목이다. 그때 아까 재무상태표의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했었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재무상태표에는 공시할 수 없는 계정 과목. 그래서 결산 시 가지급금 모든 잔액은 0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미수금입니다. 미수금하고 외상매출금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미수금은요 똑같아요. 미수, 받지 못한 현금의 한자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외상매출금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미수금은요 이제 똑같이 이제 받지 못한 돈이고, 그래서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외상매출금하고 의미는 같아요. 받을 수 있는 권리, 못 받은 돈 맞아요. 의미는 같아요. 근데 성격이 다릅니다. 외상매출금은요 어떤 때 쓰냐면은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든지 제품 매출인 경우에 쓰일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외상매출금이고, 미수금은 어떨 때 쓰냐면은 내 자산을 처분했을 때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물건을 판매한 거는 외상매출금이고 내 재산을 처분한 거는 미수금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차이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를 해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용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미수금 쓰는 경우가 거의 5% 미만이에요. 그래서 많이 안 쓰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수금은 어떨 때 쓰이냐?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처분 시 사용을 하는 계정 과목, 아까 설명했던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11월 1일 자, 한번 봅시다. JB 상사 보유 토지 1000만원을 희철 공인중개사에 매각 처분하고 1200만원에 11월 30일 받기로 합니다. 못 받은 거죠.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는 거는 차변이나 대변이에요. 그렇죠. 차변에다가 기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매각을 했다라는 뜻은 내 재산이 어떻게 돼요? 내려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재산을 들고 오는 거는 올라가고 내 재산을 없애버린 거는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 대변에다가 처리해요. 토지. 그 다음에 돈은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 근데 권리가 있어요. 근데 외상매출금 처리 가능해요? 아니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처분 시에만 미수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출금 대신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이 부분 꼭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처분했죠. 그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수익의 발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현금 과부족입니다. 현금 과부족은요 한자어예요. 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자가 지나치다 라는 뜻이 되고 부족은 부족하다의 의미로 해석하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가지급금과 동일한 임시계정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금과 잔고상 현금을 조회할 때 잔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임시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흐름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은 기준은 장부금액 기준을 모아주시면 돼요. 장부금액으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장구상 현금이 더 많은 경우에는
이거를 현금이 나간 걸로 취급하시면 돼요. 장부상 금액이 많을 때. 그래서 이건 현금이 나간 걸로 보고, 반대로 장부상 현금이 적을 때는 현금이 들어온 걸로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는 차변에, 그러니까 대변부터 처리하면 돼요. 대변에 현금 처리하고 차변에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장부상 금액이 더 많을 때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반대로 실제 현금이 더 많을 때는 현금이 들어온 걸로 처리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어요. 들어온 걸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현금으로 기준을 보면 돼요. 장부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기준을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장부 금액이 많다 라고 하면은 현금의 대변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만약에 장부 금액이 적다 라고 하시면은 현금의 차변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 들어온 걸로 그냥 취급하시면 되고, 장부 금액이 더 많은 거는 돈이 나간 걸로 그냥 취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후에 이제 하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결산 시 원인을 알 수가 없다 라는 경우에는 자손실 또는 자비익으로 처리하고요. 모든 현금 가부족 잔액을 0으로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 가부족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 2만원 부족, 2만원 더 많아요. 차변에. 그럼 돈이 나간 걸로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10에 31일에 2만원 자체를 모두 다 없앰으로써 이 잔액을 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산 시에 차변에 만약에 해당된다 그럼 자손실, 대변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자비익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모든 계정 과목을 종료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은요 사실 계정 과목에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아니긴 한데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소모품은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사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자산이고, 만약에 이거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용 처리합니다. 소모품비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용했을 때 소모품비, 비용이에요. 그래서 용도는 같은데 사용을 하냐 안 하냐 이제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모품은 A4용지, 볼펜, 파일, 사인펜, 기기 부품 등 한 번 쓰면 버리는 용도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소모품입니다. 그 소모품은요 자산으로 처리할 때 있고 비용을 처리할 때도 있어요. 비용은 내가 사용했을 때 사용하겠다는 게 이제 비용인 거고, 사용을 안 하겠다는 게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그런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지 않은 거, 미사용은 소모품, 사용한 것은 소모품비 이렇게 처리한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장자산의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소액현금, 전도금입니다. 요거는 헷갈릴 때 24년도 문제에서 한 번, 두 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23년도에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액현금은요 전도금이라고 하는데 옛날 용어가 전도금이고 지금은 소액현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현금은 각 부서의 소액의 비용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맨날 현금 쓸 때마다 경리부 가가지고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기엔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현금을 던져줍니다. 자, 필요할 때 써라 이러면서 써라, 대신 증빙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소액현금이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일정 금액의 소액현금을 줍니다. 그래서 지출 내역을 작성을 해서 격리팀에 다 제출해줘야 됩니다. 그게 맞는지까지 다 확인해 주고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보충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액현금이라는 것 대신에 이거를 현금 시제라고 해서 현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밑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회계팀의 소액현금을 각 부서별로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출 내역은 증빙과 제출해 주시고 잔액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라는데요. 그래서 영업관리팀, 생산팀, 뭐 기획팀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돈을 다 이제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많이는 안 주고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주는데
왜냐면은 짜잘한 비용도 있잖아요. 뭐 킥 비용, 뭐 택배 비용, 뭐 그런 비용들 있잖아요. 현금을 바로 줘야 되는 거. 그거를 이제 내역을 쓰면은 이제 바로 이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소액 현금, 즉 현금 시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금 시제에 대한 흐름을 자, 이 분계 연습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한번 봅시다. 1번. 11월 1일 회계팀은 기획관리팀의 소액 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300만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돈 나갔죠? 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변에다가 현금 처리하면 돼요. 그럼 차변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소액 현금으로 처리해줍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현금 대신 쓰는 계정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획관리팀에 300만원 현금으로 딱 줍니다. 그 돈 봉투 해가지고 야 300만원이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쓰시고 내역 꼭 저한테 주시고 잔액 맞는지 꼭 확인하고 꼭 그 제출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11월 31일에 지출 내역서를 이제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지출 내역서를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얼어를 얼마 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지출 내역서를 봐요. 남은 시제 얼마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이제 매월 초에 이제 또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 거죠. 이거에 대한 사용을 지출 내역서에 이제 해가지고 격리팀이나 회계팀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짜잘한 비용이기 때문에 현금을 바로 써야 되는 상황이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변에 비용으로 처리를 다 해줍니다. 용도에 맞게. 그 대변에는 소액 현금으로 이제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했으니까 이제 없애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소액 현금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1월 말까지 이러한 이제 내용을 봤을 때 이제 다시 이 금액을 이제 또 다음 달에도 또 쓰라고 또 이제 보충해가 또 줍니다. 그래서 145만원만큼 소액 현금 보충을 해서 지급을 했고요. 돈 나갔으니까 대변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소액 현금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액 현금의 용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짜잘한 비용을 격리팀에서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돈을 계속 줘야 되는 게 번거로움이 많다 보니 각 부서별로 해서 자 이거 현금 써라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쓴 만큼 내역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현금 맞는지 확인한 후에 다시 이제 보충을 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시간이 좀 길었는데 자 오늘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 위주로 한번 복습을 하자면은 첫 번째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은 물건을 판매하고 돈 못 받은 거죠. 돈 못 받은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팔았는데 돈 못 받았다 그러면 권리가 있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어디로 기록하면 돼요? 차변 대변 중에 차변에 기록하면 되고 그 다음에 현금 등으로 이렇게 이제 수령을 함으로써 권리가 끝났다 라고 하면 어디를 입력하면 돼요? 외상매출금. 그렇죠. 대변으로 기록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돈 들어온 거 차변, 돈 나간 거 대변. 그 다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차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끝나는 거는 대변. 꼭 우리는 자산의 증가와 감소를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이제 확실히 이제 배운 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음입니다. 자, 물건을 판매했는데 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권리가 있다. 그러면 어디? 차변. 근데 어음을 받음으로써 만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만기 때 돈을 받았어요. 그럼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 끝났죠. 어디? 대변에다가 처리하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할인이다. 이럴 때는 또 할인도 이제 어음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권리가 끝났으니까 대변.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배서양도하고 배서양수인 경우에는 배서양도는 이제 물건을 이제 샀을 때예요, 팔았을 때예요. 그렇죠. 물건을 구입했을 때 받은 어음을 주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권리 끝나니까 대변인 거죠. 받은 어음을 주는 거는 현금 대신 줬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대변. 그 양수는 물건을 판매하고 상대 어음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가 있죠.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차별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부도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각각의 이제 할인 수수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만기 수수료 수수료 비용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흐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아까 얘기했던 미수금. 미수금은 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았다. 이때는 차변. 근데 돈을 받음으로써 권리가 상실됐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변으로 처리해 주면 된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거는 그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일 때만 처리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미수금하고 외상매출금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네 번째 봤을 때 이제 기타 채권 소모품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현금 과부족 등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그거랑 마지막 다섯 번째 소액현금. 소액현금은 각 부서별로 이제 짜잘한 돈들을 주는 이제 쓰는 이제 현금이다. 이렇게 흐름을 잘 보아주시고 한번 천천히 한번 익혀보시면은 복습할 때 아마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뒷부분이 생각보다 좀 많다고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도 1시간이 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천천히 보시면서 한번 복습을 꼭 한번 해보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외우는 것보다는 흐름을 파악하고 원리를 잘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다음 강의 제 7강이 되겠습니다. 제 7강에서부터 재고자산 제 7강과 8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매우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그 기본서 강의 복습하시면서 꼭 확실하게 대비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7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